여러분,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잠들자마자 두세 번 일어나고 새벽녘에는 거의 매일 화장실을 가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노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야뇨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심장, 신장, 전립선,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지, 단순한 노화와 질병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밤잠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신생 채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야뇨증과 건강의 숨은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 용량이 줄고 수면이 얕아지면서 소변 신호에 민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야간뇨를 노화 탓으로만 돌리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저장할 수 있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또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밤중에 한 번도 안 깨던 분들이 60에서 70대가 되면 한두 번 정도는 깨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와 함께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노화라면 밤에 한두 번 가는 것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이상 계속 깨고 낮에도 소변이 잦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환으로 인한 야간뇨, 전립선 문제.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입구가 눌리면서 소변을 다 못 비우고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 경우 소변 줄기가 가늘다, 화장실 다녀와도 잔뇨감이 있다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심장 질환. 심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눕는 순간 다시 혈액으로 올라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은 낮보다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심장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신장 질환.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수분 조절이 잘 안 돼 소변을 정상적으로 농축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자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밤에 계속 소변을 본다는 게 사실은 신장이 약해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당뇨병. 혈당이 높으면 몸은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소변량이 늘고 밤에도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최근 들어 밤에 더 자주 깬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밤에 4-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간다는 주호소였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초기 신부전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왜 이렇게 큰 병과 연결되느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다른 72세 여성 환자분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많아져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했다면 훨씬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노화라면 밤에 한두 번 정도 깨는 수준. 하지만 3번 이상 자주 깨거나 낮에도 소변이 잦고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질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 기능 약화, 그리고 신장 당뇨까지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간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꼭 큰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괜히 나만 심각한 병인가?
하고 불안해하다가도 정작 고칠 수 있는 습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늦은 시간의 과도한 수분 섭취. 시니어분들은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물론 필요하지만 늦은 저녁이나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수분이 밤새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고 야뇨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는 양을 조금 줄이고 자기 전에는 소량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신 카페인은 밤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 술은 수분을 빼앗고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습관이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약물의 영향. 혈압약, 이뇨제, 일부 심장약, 정신과 약물 등은 부작용으로 소변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에 복용하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따라서 약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자체의 문제. 밤에 자꾸 깨는 이유가 꼭 방광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자주 깨고 그때마다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즉, 원래는 방광이 문제가 아닌데도 야뇨증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여성의 경우 방광 기능 저하.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집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약해지죠. 방광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 소변을 조금만 모아도 화장실이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화장실에 4번 이상 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신장이나 방광에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원인은 저녁 늦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만 바꿨더니 야간뇨가 2번 이하로 줄어 잠을 훨씬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소주 반 병을 드셨습니다.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술 때문에 방광이 자극돼 밤에 3-4번이나 깨셨던 겁니다. 술을 줄이고 나니 증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원인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게 사실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뇨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단순히 방광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 전체 건강과 깊이 연결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과의 연결.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이 다리나 발에 고이게 됩니다. 낮에는 잘 모르다가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밤에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4-5번씩 깼습니다. 처음엔 전립선 문제라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에서 심부전이 발견됐습니다. 즉, 야뇨증이 심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준 신호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죠.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소변이 자주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밤마다 화장실 간다는 작은 불편이 사실은 신장의 이상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당뇨는 소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됩니다. 제가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은 야뇨증 때문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본인은 당뇨가 있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즉, 야뇨증이 없었다면 당뇨를 훨씬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던 거죠. 네 번째, 뇌혈관과 신경계 문제.
뇌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이상이 있어도 야뇨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방광을 조절하는 신호가 약해지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 환자분들이 야뇨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신호가 흐트러졌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서 이 호르몬 변화가 심하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단순 노화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내분비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면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60대 초반이었는데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치료를 시작하자 야뇨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즉, 화장실 문제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뇨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뇨증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몸 전체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뇨증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심장, 신장, 당뇨 같은 전신 질환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관리법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밤마다 화장실 가는 걸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증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는 낮에, 저녁엔 줄이기.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로 두세 컵, 오후 4시 이전까지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의 습관적 물 마시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커피, 홍차, 녹차, 탄산음료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면 밤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또 술은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량을 늘려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저녁 술과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는 것만으로도 야뇨증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 부종 관리하기. 낮 동안 다리에 부종이 심한 분들은 밤에 눕는 순간 그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신부전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죠. 저녁 시간에 20분, 30분 정도 다리를 높여 올려두면 밤에 배출될 소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방광과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특히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신장과 심장 기능을 도와 야뇨증 개선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방광 훈련. 방광이 너무 민감해져 조금만 차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 소변을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을 늘리고 저녁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점점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의사상담과 약물 조절. 혈압약, 이뇨제, 일부 심장약 등은 소변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야뇨증이 심해졌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을 가서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9시 이후에도 물을 계속 드셨고 저녁마다 홍차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고친 것만으로도 야뇨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68세 남성 환자분은 전립선 문제와 심장 질환이 겹쳐 있었는데 운동과 다리 부종 관리, 그리고 약물 조절로 밤에
4번 가던 화장실을 2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생활습관 관리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습관을 줄이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뇨증을 줄이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밤잠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식단과 음식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챙겨야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은 췌장, 심장, 신장뿐 아니라 방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밤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칼륨이 풍부한 음식. 칼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콩류. 이런 음식들은 낮 동안 체내 나트륨을 조절해 부종을 줄이고 밤에 과도한 소변 배출을 막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아몬드, 호두, 귀리, 시금치.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 낮 시간대 섭취. 오이, 수박, 배, 귤 등은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드시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밤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 보리차, 결명자차.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는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분 보충에 도움됩니다. 특히 보리차와 결명자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라면, 젓갈, 김치,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아 체내 수분을 붙잡습니다.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신장과 방광에도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 카페인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술은 방광을 직접 자극하고 이뇨작용으로 소변량을 늘립니다. 또 수면 질까지 떨어뜨려 야뇨증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식단 예시. 아침 현미밥, 된장국, 시금치나물, 달걀찜. 점심 보리밥, 비빔밥, 두부, 나물, 반찬, 배추김치저염. 간식 오후 바나나 1개, 아몬드 1줌. 저녁 고구마, 구운 연어 데친, 브로콜리 잡곡밥. 취침 전 따뜻한 보리차 1잔. 이렇게 구성하면 낮에는 충분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저녁 이후에는 소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라면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3-4번씩 계셨죠. 식단에서 라면과 젓갈을 줄이고 저녁에 대신 구운 생선과 채소로 바꾸자. 야간뇨가 크게 줄어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66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야 했습니다. 과일을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고구마와 채소 위주로 바꾸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칼륨, 마그네슘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 피해야 할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 카페인, 알코올. 낮에 수분과일, 저녁엔 가볍게 단백질 채소. 이렇게만 바꿔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다라고 쉽게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신장, 당뇨 같은 질환과 연결되기도 하고 생활습관과 식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작은 변화를 귀 기울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내일은 더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행복한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깊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시길 바랍니다.